신생전 시작할게. 신생전 고전소설이고 신생이 주인공이겠지. 얘는 양반의 자제야. 양반인 신생하고 그리고 중인의 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중인의 딸 그냥 소녀라고 나와. 딸과 굉장히 슬픈 사랑의 이야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볼게. 낭군은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이 중인의 딸 소녀가 얘기하는 거야. 소녀가 낭군은 누구겠니? 심생이겠지, 그지? 심생 보고 소강통교 다리에서 만난 거야. 이때 이거 임금 행차를 구경 가가지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심생이 이 여인의 집에 맨날 와서 담벼락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녀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계시는 걸 여기 우리 집 밑에 담벼락 밑에 와서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벌써 지금 와 있는 날이 20날, 20일째 되는 거야. 밤이군요. 이 손 좀 놓으셔요. 막 손을 잡고 있었나 봐. 제가 소리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이 손 좀 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뒷문 열어가지고 너 들어오게 할게. 어서 제 말대로 하세요. 심생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문 열어준다니까 물러서서 기다렸어. 근데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종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추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좀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누가 들어올까 무섭구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안에 가서 문 열어줄게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뭐 큰 자물쇠 찾아가지고 채우려고 그러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거짓말을 보인 거지. 낭군 너 만나지 않을 거야. 심생 너 만나지 않을 거야. 너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하는 거짓말이지, 그지? 밖이 깜깜해서 누가 들어올까 무섭군 하면서 여종이 내당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어보여. 걸고는 손수 열쇠를 뜰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어. 배신감, 그지? 열어준다 해놓고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적시 방으로 들어가 불을 꺼버렸어.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채 했지만 실은 잠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잠자지 않고 있었어. 소녀도 어떻게 해요? 문은 잠갔지만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심생은 속은 것이 분하면서도 속은 것은 분해. 그렇지만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은 다행. 이렇게 여깁니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그렇다고 간 것도 아니야. 잠긴 문 앞에서 밤새우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보였는데도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또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감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갔으며 옷자락이 젖는 그쯤은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대. 총 30일이네. 그죠? 한밤중이었는데 이렇게 맨날 와서 문 밖에 있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달게 잠들었고 소녀 또한 등불을 끈 지 오래였다. 그런데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여종에게 불을 켜라 이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오늘 밤은 내 당에 가서 자거라. 소녀의 태도가 변하는 거야. 소녀 태도 변한 거야.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소녀는 벽 위에서 열쇠를 가져다가 자물쇠를 풀더니 열쇠를 가져다가 자물쇠를 풀고요. 심생을 불렀어요. 낭군 방으로 들어오셔요.
태도가 변한 거지. 이제 불러들이는 거야. 자, 문을 활짝 열고 심생 부릅니다. 심생은 얼마나 반갑겠어. 그러니까 생각해 볼 그를도 없이 어느새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그만큼 좋은 거였지. 소녀가 다시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잠시만 앉아 계셔요. 마침내 내당으로 가더니 와, 이 적극성. 내당으로 가더니 부모님 바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심생 보고 깜짝 놀랐지, 그지? 매우 적극적이야. 이 소녀는요, 매우 적극적이다. 딱 마음 먹고 문 탁 열더만 오라 그러고 부모님도 탁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셔요. 제 나이 17. 그동안 문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무슨 일 있을 때 임금 행차 때 집을 나서가지고 임금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소강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보자기가 그쳐 마침내 초립을 쓴 낭군 한 분하고 얼굴을 마주쳤대. 이게 누구야? 심생이지, 그지?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밤 오셔서 뒷문 안에 숨어 기다리신 게 오늘로 30일째지, 그지? 오늘로 30일째고요. 비가 와도 오고 추워도 오고 문을 잠가 그 절에도 또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낭군의 이 기다림을 막지 못했다. 낭군의 기다림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 인연의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 본 지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이리저리 요량해봤다. 그러면 나 이건 승급하게 내리는 결정 아니야.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다. 만일 소문이 밖에 퍼져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 쳐보세요. 자, 이웃에서 소문이 지금 퍼진 거야, 안 퍼진 거야? 아직 안 펴졌어. 만일이야. 알게 되었다 쳐보세요. 가정을 하는 거지, 그지? 가정은요, 현재 일이 아니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낭군이 그저 창밖의 벽에 기대어 있기만 했다고 여기겠어요. 실제로는 우리 아무 일 없었지, 그지?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구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 써서 개에게 물린 꽁신새가 되고 마는 거지요. 나는 실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남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다. 둘이 정을 통했다. 그래서 개에게 물린 꽁신새는 누구야? 소녀 자신이지, 그지? 소녀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꽁신새 되고 마는 것이요. 자신의 신세를 갖다 이렇게 개에게 물린 꽁신새라고 비유했습니다. 저분은 사대부 가문의 낭군으로 한창 나이에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고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것만 알아 바람과 이슬 맞는 근심을 돌아보지 않으니 얼마 못 가 병이 들지 않겠어요? 자, 나비는 심생이고 꽃은 소녀 자신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다가 병이 들 수도 있다. 심생의 부정적 미래를 가정한다, 그지? 심생의 부정적 미래 가정을 하고요.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할 테니 그리한다면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죽인 셈이 되지요 하면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만일 이 심생이 잘못된다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에 대한 안갚음을 당하고 말 거예요.
안갚음 당할 수도 있다.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중인 집안의 처녀에 지나지 않고 절세 미인도 못 되고 물고기가 숨고 꽃이 불어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와? 심생의 진심 어린 태도를, 심생이 이렇게 나는 보잘것없는데 심생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심생의 진심 어린 태도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낭군은 못난 솔개를 보고는 송골매라 여기시고, 나는 못난 솔개인데 엄청 뛰어난 송골매라 여기시고, 누가 다 이거 소녀를 비유하는 말이지. 이처럼 제게 지극정성을 다하시니 이런데도 낭군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저를 미워하고 복이 제게 오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그러면서 제 뜻은 결정되었어요. 굉장히 확고하다, 그치? 확고함. 아버지 어머니도 걱정 마셔요. 부모님은 늙어 가시는데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사이를 맞아 그 사이가 살아 계실 적에 복량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셔준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운명이다. 이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둘이가 좋아졌어요. 심생은 이날 밤 소녀와 동침한 이래 저녁에 가 새벽에 돌아온 일을 하루도 그러지 않았대. 너무 좋아해가 맨날 온 거야. 그러니까 자, 소녀의 집은 부유해요. 본래 부유해요. 그래서 심생을 위해서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줬는데 심생 쪼잔해. 용기도 없어.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심생은 비밀을 깊이 감추었지만 이렇게 알리지도 못해요. 심생의 집에서는요, 얘가 맨날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생은 산속절에 가서 산속절에 공부하라고 보내버립니다. 공부에 전념하다는 분부를 받았다. 산속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다는 분부를 받았어. 그러면 심생의 의지로 간 게 아니다, 그지? 심생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심생은 불만스러운 마음에 우울하게 집에 머물다가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쌓아 짊어매고 산소에 가서 공부합니다. 산속절에 가가지고. 근데 이 절에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쯤 됐어. 한 달쯤 됐는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달하는데 들어보니 이별을 알릴 유서야. 죽은 거야. 소녀는 이미 죽었던 것이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지, 그지? 쪼잔한 심생 때문에 불쌍한 소녀만 죽었다, 그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